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보죠. 저희가 이번에 한의대에 붙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마인드로 한의대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 한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 그럼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진로로 갈 수가 있느냐? 크게는 학교, 대학, 병원에 남느냐? 우리가 수련이라고 하죠. 인턴 레지던트. 그 수련일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에 남아서 뭐 교수님, 뭐 대학원을 가든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 대학에 남든가, 아니면 로컬에 나가서 이제 개원을 하던 부원장을 하던 페이닥터를 하던 이제 이렇게 로컬의 현장, 임상 현장으로 나가든가, 보통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고요. 물론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의사가 필요한 뭐 공무원 직업도 있는 거고, 물론 뭐 제약회사에서도 한의사가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크게 나누면 수련이 대학병원을 가는 것, 그 다음에 학교에 남는 것, 그 다음에 임상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사는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 가보면 한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한의사분들이 이민을 가서 한의원을 차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비슷한 중의원이라고 하죠. 중국의학, 한의학과 비슷한 중의학을 배우는 어떤 그 중국의학에 대한 중의원들이 한의원과 비슷하게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시는 한의사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한국에서만 한의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나는 외국에 나가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나가셔서도 충분히 한의원을 열고 한의원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의사로서. 한의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분들이 침을 맞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 중에서 어르신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의원들도 조금 다양화됐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의원이라고 하면 동네 분들이 오셔서 치료받는 곳,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필요하면 치료받는 곳인데,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 위주로 이제 치료받는 곳, 이런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진료 과목을 타이틀로 달고 오픈하는 한의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 쪽에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 진료의 환자층이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보다는 아이들,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꼭 어르신들이 간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진료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한의원으로 찾아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한의사로서 필요한 자질,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좀 썰을 풀어보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수능을 봐서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갔는데, 당장 합격을 하고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입학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합격하고 제가 이제 4월 달에 사실은 전역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외출을 나가면서 학교에 이제 번번이 좀 출석을 많이 빼먹었겠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를 바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일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한의원을 갔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한의대에 들어가려면 나는 어떤 마인드여야 할까? 내가 한의대를 가려고 생각했지만 막상 또 가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현직에 있는 한의사한테 좀, 선배한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군부대 근처, 제가 이제 군대 평택에 있었는데 그 평택에 있는 한의원은 그냥 아무데나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진료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분이 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진료 상담하고 상담비 내고 왔는데, 그때 물어봤습니다. 제 몸 상태를 이제 진단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보죠. 저희가 이번에 한의대에 붙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마인드로 한의대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 한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무슨 얘기일까? 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의대에 들어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임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한의사로서
좀 지내다 보니까 그 얘기가 조금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양방적인 관점으로 살아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하듯이.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한의원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을 더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그 양방적 사고방식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작은 것부터 큰 것을 바라보는 게 양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속이 아파요. 위장이 아프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위장 내시경 봐서 내시경으로 봐서 위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조직을 떼서 그 세포에 조직세포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세포 단위 아주 작은 단위부터 관찰하고 검사해서 어떤 위장이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로 양방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의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어떤 관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예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배가 아파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안 아파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똑같은 걸 먹었는데 이 사람은 배가 안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플까? 이제 이거는 그 사람부터 큰 것에서 나중에 위장이라는 이 작은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체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체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몸을 진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장이 아프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한의대를 다니면서. 결국 그래서 한의대를 다니다가 나중에 의대로 편입해서 넘어가는 선후배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대에서 혹은 치대 다니시다가 한의대로 편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관점, 한의사로서의 자질은 좀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로 이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임상에 나와서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정말 한의사로서 내가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유연한 사고, 그리고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